오늘 제 자산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픈 날일수록 단기 투자자는 팔고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버틴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종목도 9개월 뒤 써야 할 돈으로 샀는지 10년 뒤 목표를 위해 샀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종목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단기 자금은 필요한 날짜와 부족액을, 장기 자금은 투자 논리와 집중도, 리밸런싱 규칙을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의 모든 금액과 비중은 교육용 가상 사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자 교육 사이트는 투자 기간을 재무 목표까지 남은 개월, 연도 또는 수십 년으로 설명합니다. 기간이 짧으면 가격 하락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부족하고 길면 변동성을 견딜 시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2개월 안에 쓸 가능성이 큰 돈을 단기 자금, 5년 이상 사용 계획이 없는 돈을 장기 자금으로 구분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공식 기준이 아니라 계산을 위한 운영 구간입니다. 1년에서 5년 사이의 목표는 중간 구간으로 따로 보고 필요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더 보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나는 단기 투자자인가를 묻지 말고 이 돈을 정확히 언제 쓸 것인가를 적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 가상 사례입니다. 9개월 뒤 주택잔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8천만 원이 주식에 있고 2천만 원만 현금성 자산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식 부분이 여기서 20% 더 하락하면 8천만 원은 6,400만 원이 됩니다. 현금 2천만 원을 더해도 총 8,400만 원입니다. 목표와의 부족액은 1,60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시장이 20% 더 빠진다는 예측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릴 수 없는 손실의 크기를 미리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파이낸셜 인더스트리 규제 당국도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변동성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기 자금의 첫 대응은 반등 예측이 아니라 필요한 금액과 날짜,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기 자금의 대응 순서는 4단계입니다. 첫째, 12개월 안에 반드시 써야 할 금액을 계좌 밖의 목표표에 따로 적습니다. 둘째, 현재 현금성 자산을 빼고 남은 부족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셋째, 주식이 10%와 20% 더 하락할 때 목표가 깨지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연준회의나 실적 발표 같은 이벤트 전에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원화로 정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현금이 이미 확보돼 있다면 단기 시장 변동과 목표 자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액이 크다면 물타기나 레버리지로 회복 시간을 단축하려는 행동은 목표 실패 위험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내일 반등 확률이 아니라 9개월 뒤 필요한 돈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10년 동안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장기 가상 사례입니다. 1억 원 계좌에서 인공지능과 성장주 위험 묶음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묶음이 20% 하락하고 나머지 자산이 그대로라면 계좌 전체에는 약 12%의 하락 압력이 생깁니다. 단기 사례와 숫자는 비슷하게 아프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10년 목표가 하루의 가격 하락 때문에 바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매출 성장, 이익률, 현금 흐름, 인공지능 설비 투자의 회수라는 사업 과정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주, 나스닥 상품,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에 같은 위험이 겹쳐 6천만 원이 된 것은 아닌지 펼쳐봐야 합니다. 장기라는 말은 손실을 무시하는 면허가 아니라 더 긴 데이터로 논리를 검증할 시간입니다. 리밸런싱도 숫자로 보겠습니다. 설명용으로 성장주 위험 묶음의 목표 비중이 40%이고 허용 범위가 35에서 45%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자산 가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 묶음만 20% 하락하면 40은 32가 되고 계좌 전체는 92가 됩니다. 세 비중은 약 34.8%로 하단 35%, 바로 아래입니다. 이때 규칙은 무조건 매수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재검토를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투자 논리가 유지되는지, 현금 계획이 충분한지, 세금과 거래 비용은 어떤지 확인한 뒤 원래 범위로 되돌릴지 결정합니다. 인베스터.gov는 일정한 기간이나 미리 정한 비율 변화로 리밸런싱을 검토할 수 있고 너무 자주 하기보다 비교적 드물게 하는 편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장기 투자자가 자주 혼동하는 것이 정기 투자와 물타기입니다. 인베스터.gov는 정기 투자를 시장의 오르내림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정기적인 간격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핵심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금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급락 전에도 정해둔 날짜와 금액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 영업일에 여유자금 5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이번 달에도 50만 원입니다. 손실을 빨리 복구하고 싶어서 생활비나 단기 목표 자금까지 가져와 500만 원을 넣는 행동과는 다릅니다. 장기 대응은 바닥을 맞히는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라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침해하지 않는 반복 가능한 규칙이어야 합니다. 단기 자금의 대표적인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필요한 날짜를 미루면 된다고 가정하는 것, 손실을 만회하려고 레버리지를 늘리는 것, 장중 가격에 따라 계획을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장기 자금의 실수도 세 가지입니다. 투자 논리가 깨졌는데 장기라는 말로 버티는 것, 여러 상장지수 펀드의 같은 종목이 겹친 집중도를 무시하는 것, 가격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에 없던 큰 돈을 넣는 것입니다. 공통 실수는 현금 계획 없이 감정만 안정시키려는 거래입니다. 단기는 목표 금액과 날짜를 보호하고 장기는 논리와 집중도, 사전 규칙을 보호해야 합니다. 같은 하락장을 봐도 지켜야 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집니다. 다음 연준회의는 7월 28일과 29일입니다. 결과를 마치려 하지 않고 조건표를 준비하겠습니다. 단기 자금은 필요한 날짜, 필요한 금액, 현재 확보한 현금, 10%와 20% 추가 하락 시 부족액을 적습니다. 장기 자금은 사업 가정 3가지, 위험 묶음의 현재 비중, 허용 범위, 다음 정기 점검일을 적습니다. 시장 화면에는 브렌트유, 미국 10년물, 빅스, 하락 종목의 확산 정도를 같은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유가와 금리가 계속 오르고 하락이 넓어지면 단기 목표의 안전 여유를 다시 계산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돼도 장기 계좌에 겹친 집중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방향과 내 계획의 적합성을 분리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단기 투자자는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지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날짜에 목표 금액이 남아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장기 투자자는 하루 손실을 무시하는 대신 투자 논리와 집중도, 리밸런싱 범위가 유지되는지 봅니다. 정기 투자는 급락 전에 정한 금액과 날짜를 지키는 과정이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즉흥적인 큰 베팅이 아닙니다. 한 장에 5줄만 적어보세요. 사용 시점, 필요한 금액, 최대 감당 손실, 위험 묶음 비중, 다음 점검일입니다. 이 5줄이 있어야 같은 급락에서도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을 다르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금액과 비중은 교육용 가상 예시이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